예, 뭐 두 번째 내용, 뭐 메인 내용이 되게 될 텐데 밴쿠버가 이제 마르쿠스 페테르손 선수랑 재계약에 합의를 했네요. 상당히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결국은 트레이드를 그 JT 밀러 선수를 트레이드한 날에 이제 그 바로 후속 트레이드로 이제 페테르손 선수를 데려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재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사실 페테르손 선수는 올 시즌 끝나면은 FA로 이제 만약에 이제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FA로 풀려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올 이제 그럴 이제 계획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럴 예정이었던 선수였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이제 남아서 경기를 계속 이제 이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게 되겠네요. 6년 계약이고 3,3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연평균 55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규모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죠? 좀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간 자체도 그렇게 적지는 않고 그리고 뒤에 이제 조항 말씀드리겠지만 조항 같은 부분도 이제 좀 이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평균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적은 금액이 이제 나온 이유는 조건을 좀 잘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부 조건을 보시면 2025년부터 2025-26 시즌부터 27-28 시즌까지는 NMC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페테르손의 이제 이 동의 없이는 그냥 이 선수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트레이드도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뭐 이제 마이너로 내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군을 그냥 100% 보장을 해주는 이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조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2829 시즌, 2829 시즌부터 3031 시즌까지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팀을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근데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팀, 10팀 뭐 이런 느낌이 좀 일반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5팀이나 거부권을 놓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20팀 뭐 거부권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15팀이나 거부권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가기 싫은 팀들은 좀 거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건 자체를 확실하게 좀 잘 챙겨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연평균 금액적인 부분을 살짝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셨죠.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뤄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올 시즌 기준으로 현재 수비수들 계약을 이제 쭉 이제 봤을 때 요 계약이랑 좀 비슷한 규모의 이제 계약들을 살펴보면은 에사린데 선수가 6년 이제 580만 달러.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뭐 5년 6년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기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비교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요 에사린델 선수의 요 계약은 거의 한 6년 전에 이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은 이제 또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공교롭게도 이제 올 시즌 이번 FA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이번 FA 때죠. 그때 맺었던 계약들이 지금 이제 페테르손 선수 이번 계약이랑 굉장히 규모가 비슷한 계약들이 많았습니다. 워싱턴의 맷 로이 선수가 6년에 이제 575만 달러 평균으로 이제 캡스로 간 그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브래드 패시 선수 이번에 뉴저지로 이적할 때 6년에 550만 달러.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겠죠. 뭐 세부 조건은 지금 패시 선수 세부 조건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자더로프 같은 경우에도 6년 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죠? 대충 이제 이런 요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그 뭔가 이제 가치가 대충 보이시죠, 그죠? 그죠? 왜냐면 이제 로이나 패시나 이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페테르손이랑 꽤 경기력이라든가 이 팀에서의 그런 기대치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역할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수비적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 기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뭐 퍽 운반이라든가 이런 좀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2라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충 뭔가 이제 그 계약 규모에 대한 감이 조금은 더 확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도로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행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페테르손이랑은. 왜냐면 이제 자도로프는 이제 또 피지컬에서 이제 또 아주 임팩트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좀 시장 가치랑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계약을 또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또 비슷한 계약이 또 에사 린델 선수의 계약이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냐고 하면은 린델 선수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린델 선수도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고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계약이 들어가는데 린델 선수는 이제 그 연평균이 좀 깎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페테르손이랑 별 그렇게 이제 규모 자체는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케이든 걸리 선수가 이제 6년 5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슬레이빈 선수가 8년 640만 달러. 이거는 이제 뭐 계약 규모도 더 크고 연평균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0만 달러 안쪽으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쨌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어쨌든 또 이제 요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죠. 그죠? 뭐 이제 린델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준 거는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텍사스 주의 이제 조금 특수성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게 이제 좀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좀 이제 참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걸리 어떻게 보면 이제 몬트리올이 케이든 걸리에 550만을 6년 붓는데 페테르손이 사실 이제 지금 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조금 더 좋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따져봐도.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자도로프를 제외하면은 솔직히 말씀은 좀 비슷한 느낌의 선수들이죠. 그죠? 이 라인에서 좀 수비 안정화를 이제 보는 과정도 있고, 좀 두루두루 경기력도 괜찮은 그런 이제 선수들이 많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들의 선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대충 요 정도로, 그죠? 한 550에서 예, 한 이제 550에서 한 600 정도 사이에 이제 요 과정에 500에서 한 600 사이, 500만에서 600 사이 정도의 한 좀 중장 규모 계약, 그죠? 한 6년, 5년, 6년, 7년 막 이런 느낌의 계약들 대충 어떻게 보면 좀 밑그림이 좀 잡히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그림이 되게 될 텐데 결국은 캡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인상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페테르손 선수의 이제 연평균 인상분은 150만 달러 정도 수준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한 20만 달러 수준에서 402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제 55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 이제 150만 달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밴쿠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구체적인 캡의 인상안이 지금 발표가 확실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내년에도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한 920에서 930 정도 될 거다 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지난달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정말 이제 며칠 전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이제 캡이 상승하는 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또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금액이 크게 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가치로 잡았잖아요. 그죠? 걸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내년부터 계약이 시작하기는 하지만은 그 캡 인상분이 확실하게 이제 공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던 거고, 그죠? 뭐 린델 지금 이제 여기 나왔었던 린델, 걸리, 슬레이빙 같은 경우에는 캡 인상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캡이 정확하게 얼마 인상될 거라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 시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페테르손은 사실은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에서 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캡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이 평균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그런 연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는 지금 시장 가치로 잡았다라는 게 사실 이건 이제 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첫 두 경기의 모습은 일단 이제 휴즈 선수가 지금 부상이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경기 막 이제 웜업까지 참가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경기는 못 나오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네이션스 토너먼트까지 좀 이제 간이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어스 선수랑 이제 페테르손 선수가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출전을 하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두 경기에서는. 근데 지난 두 경기에서 포인트는 없었는데 상대방의 1라인 선수들을 주로 상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밴쿠버가 이제 또 좀 필요했었던 좀 셧다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두 경기에서. 그런 과정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프리트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이제 딜런 러킨, 라인, 러킨이랑 그 다음에 레이몽이랑 그 누구냐 로시입니까? 로시가 아니고 그 누구냐? 카스퍼.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1라인이랑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맥키넌 라인이라고 하면 맥키넌, 네차스, 그다음에 레코넨.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1라인.
이제 그 라인들이랑 이제 주로 이제 맞대결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뭐 마이어스랑 누구냐 그 페테르손이 생각보다 이제 요 라인들을 꽤 잘 막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킨 라인이 밴쿠버전에서 3명이 합쳐서 1어시스트밖에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맥키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0포인트로 봉쇄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이제 두 경기에서의 역할은 기대보다 좋은 이제 요런 이제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기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페테르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마이어스가 이렇게 이제 진짜 조합으로서 그냥 고정으로 쭉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페테르손 영입을 할 때 이 그 휴지 흐로네크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좀 딜레마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마이어스 페테르손 그냥 셧다운 페어 같은 느낌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휴즈 흐로네크 유지하느냐 떼내느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딜레마에서 이제 좀 상당 부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경기를 계속 유지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셧다운 이제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둘 다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피지컬 유형의 선수고. 근데 이제 페테르손이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힘이 그렇게 좋은 유형이 아닌데 이제 마이어스가 이제 그 부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보면 조금 퍽을 그 가지고 플레이할 때 좀 불안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력은 또 페테르손이 보존을 해줄 수 있고 그죠? 보완을 해줄 수 있고 그럼 공격 지역 들어간다라고 하면 둘 다 이제 또 강력한 슈팅에서 이제 좋은 이제 포인트샷 때려주고 이제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진 이 라인도 구축이 된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어스 같은 게 좀 이제 좀 스케이팅이 조금 좀 둔탁한 그런 그림이 나올 때도 페테르손은 또 이제 그런 그림 또 메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상호 보완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역할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이 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결국은 지난 두 경기에서의 모습이 쭉 나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계약 이야기가 나오는 요런 상황에서 카슨 수시 선수가 결국 이제 트레이드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밴쿠버는 결국 이제 수시 선수는 좀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사실은 데리고 있어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데리고 있어도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이제 밴쿠버 입장에서는 캡을 조금은 줄여서 결국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이제 이게 결국은 전력을 유지를 할 것인가 좀 개편을 할 것인가는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브록 베서도 이제 올 시즌 끝나면은 재계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랑키넨 선수도 이제 계약 금액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페테르손이 결국 탑4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카슨 수시는 3라인으로 쓰기엔 좀 아깝다. 이제 3라인에 그 돈을 주고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레이드 대상으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시 선수까지 어떻게 이제 좀 별 리스크 없이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밴쿠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그동안은 장신 선수만 많고 퍽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너무 적고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해결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아른에도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그죠? 수시 같은 경우에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트레이드로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장신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마이어스랑 뭐 페테르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오른손 왼손 둘 다 이제 이 오른손 왼손은 지금 1, 2라인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 이제 뭐 선수만 이제 바꿔 본다라든가 이런 그림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예전의 약점까지도 또 이제 해결이 될 만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만약에 잘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흐로네크 휴즈 그리고 페테르손 마이어스 그리고 이제 뭐 수시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드 안 보냈으니까 그죠?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수시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포버트도 뭐 있기는 있죠 그죠? 이제
포버트도 이제 올 시즌 끝나면 계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시랑 만치니 혹은 이제 페테르손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제 페테르손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칼손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3라인까지 좀 막 정말 다른 팀에서 톱4를 볼 만한 선수를 드글드글 모시고 있을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탑4 정도만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3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베테랑 베테랑 자원들 좀 염가로 계약을 하고 좀 이제 젊은 선수들 그죠? 뭐 만친이라든가 페테르손이라든가 칼손 이런 선수를 그냥 이제 밀어 넣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시를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가 나간다라고 해도 올해 이제 포버트 선수가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가 나간다라고 해도 이제 포버트, 만치니, 페테르손 아니면 칼손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수시 좀 정신 못 차리, 그 뭐냐. 포버트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냥 뭐 젊은 친구들 3라인 집어넣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1, 2라인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밴쿠버 이제 좀 수비진도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캡 밸런스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캡 밸런스를 보시더라도 휴즈 선수가 785만 그리고 흐로네크 725만 둘 다 이제 800만 달러 이하를 받는 그런 그림이고요. 물론 이제 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페테르손도 550만 달러에다가 마이어스도 300만 달러 계약이고 수시 선수를 만약에 이제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수시도 그렇게 이제 비싸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캡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지금 밴쿠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선수한테 너무 많은 돈을 지불을 한다라든가 막 페테르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크게 이제 잡아가지고 뭐 예를 750이라든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막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그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캡 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진짜 지금 페테르손 마이어스 요 이란이 정말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앞으로도 쭉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모로 그냥 이제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 짐 러더퍼드 씨가 밴쿠버 하키부 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러더퍼드 아저씨도 워낙 이제 NHL에서 정말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아주 이제 오랫동안 일했던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제 GM이라든 캐롤라인에서도 오래 일했었고요, 그죠? 이제 그 이후에 피츠버그 지금 이제 밴쿠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피츠버그 GM을 여기랑 이 피츠버그 GM 할 시절에도 이 페테르손 선수랑 계약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빨리 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츠버그 때도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해서 잘 했었고, 그죠? 이미 오랫동안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밴쿠버에서도 틀림없이 잘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무방하지 않나 싶고요. 참고로 이제 예전에 이제 피츠버그 GM 시절에 계약을 했을 때는 5년 이제 2천만 달러. 이제 지금 계약이죠, 지금. 지금 이제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6년 3,300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더 올라간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짐 러더퍼드가 페테르손의 연봉을 다 챙겨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뭐 이제 크게 무방합니다.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11년이나 지금 계약을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두 경기밖에 결국 안 치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앞으로 만약에 잘하면 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두 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좀 장기 계약을 좀 너무 확약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이제 이 선수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한 3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두 경기 한 경기 두 경기 딱 봤을 때 그냥 이제 재계약 땅땅땅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이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제 요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피츠버그 GM 할 때 아까 이제 피츠버그 GM 할 때 이제 이 페테르손 잘 챙겨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츠버그 GM을 했을 때 수비수들 계약을 좀 살펴보면 그
예전부터 좀 검증된,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예전부터 뛰었다가 이제 이런 선수를 재계약. 대표적으로 뭐 디물랭도 누구냐 러더퍼드가 재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패텔슨도 이제 결국 이제 좀 괜찮아서 이제 재계약을 한 거고, 이런 느낌의 계약들은 당연히 괜찮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외부에서 데려오는 그런 계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계약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 계약이라든가 요런 이제 중장기 계약 좀 망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맷 헌윅 선수. 이제 요 선수 이제 3년 계약해 가지고 $675만. 물론 이제 이거는 캡도 크지 않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계약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잭 존슨 선수 같은 요런 계약, 5년 계약에 $1,625만 이렇게 딱 쥐어주면서 러더퍼드가 뭐 그 믿어 의심치 않고 잭 존슨을 그냥 잘 써먹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잭 존슨 그죠? 아주 그냥 플레이오프 때 이제 이 폭탄 빵빵 터지면서 이제 요런 그림에서 안 좋은 그림 나왔었고, 실제로 요 두 선수는 잭 존슨 선수는 2시즌 뛰고 바이아웃 됐었고요. 그리고 맷 헌윅 선수는 딱 1시즌 뛰고 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외부에서 땡겨온 수비수 자원들을 이제 좀 이제 계약을 했을, 좀 큰맘 먹고 계약을 했을 때 러더퍼드가 좀 잘 안 풀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헌윅이랑 이 존스는 그 지금 페테르손이랑 좀 예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페테르손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피츠버그에서 일단 어쨌든 그 러더퍼드가 경험을 해본 선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뭐 한두 경기 했을 때 바로 재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이 팀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첫 두 경기는 좋았을지언정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경기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 적어도 이제 한 2달 정도를 지켜보면서 이제 팀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좀 섣불리 외부에서 땡겨와서 장기 계약을 했던 자원들이 좀 다 안 좋게 끝난 게 좀 생각이 나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뭐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수비의 1, 2 라인에 이제 좀 구축이 잘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왼손 오른손 밸런스도 잘 맞고, 뭐 역할적으로라든가 만약에 이 라인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지금의 모습의 경기를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밴쿠버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보유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 특히 이제 셧다운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요게 좀 잘 풀리면은 상당히 이 밴쿠버 입장에서는 좀 웃을 수 있는, 여러모로 이제 훨씬 더 좋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그 러더퍼드의 그런 이제 조금 실책 같은 부분에 아쉬운 점이 좀 생각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계약 시점을 이렇게 좀 빨리 잡을 필요는 있었나? 이제 요런 그림이 이제 좀 아쉽다라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그죠? 뭐 많은 경기들이 치러질 거고 이제 요런 부분에서 예, 정말 뭐 최근 두 경기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최근 두 경기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이 대박이 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처음 두 경기의 모습을 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좀 애매한 그림이 되게 될 것인지, 요런 그림은 앞으로 한번 경기 내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